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OSS로 유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등록금은 어떻게 내는 건가 또 중도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OSS로 유학을 결정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온라인 입학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예. 온라인 입학 신청서 작성. 이것은 어머니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대신해서 접수를 해줍니다. 신청서를 내면은 캐나다에서 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가입학 허가서가 발행이 됩니다. 가입학 허가서. 가입학 허가서가 발행이 되는데 이 가입학 허가서 안에는 아이에 대한 신상 명세하고 그 다음에 신상 명세 그리고 여기에다 또 은행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 그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즉 가입학 허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아이가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캐나다 교육청 우리가 SD 42번 교육청입니다. 42번 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래서 허가니까 입학금을 보내라라고 하는 은행 계좌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부모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송부를 해드리면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은행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은행에 가서는 이때 갈 때는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아이의 여권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외화 계좌를 오픈을 합니다. 외화 계좌 오픈. 이렇게 여기서 외화 계좌를 오픈하는데 이제 아이들의 유학 자금 송금은요, 내가 주로 다니는 은행 그렇게 해야만 그 송금할 때 환율 적용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거래 은행으로 되어 있는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보낼 때는 그 은행 그 지점에서만 이제 외화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입학 허가서를 보여주면 은행에서 그 돈을 바로 캐나다 교육청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행 계좌를 오픈하고 나서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송금 영수증을 OSS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송금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송금 확인 후, 입금 확인 후 캐나다에서는 입금 확인 후 뭐를 보내주냐면은 진짜 입학 허가서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입학 허가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제 이 진짜 입학 허가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등록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년 몇 월서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캐나다 이제 42번 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증명함 뭐 이런 식으로 입학 허가서를 발행을 해줘요. 근데 이 입학 허가서는 이메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DHL로 이제 진짜 원본이 와야지 됩니다. 또 이게 있어야만 지금부터 이제 비자 수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자 수속 시작. 비자 수속에 관한 서류는 저희 그 OSS 홈페이지에 그 출국 전 준비 거기에 보면 이제 비자 수속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기 이전까지의 과정만 제가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나머지는 서울 사무소에 있는 저희 직원이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은 어떻게 내느냐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회에 나눠서 분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출국하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1월에 출국하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출국 전에 OSS 신청비와 그 다음에 캐나다 등록금, 캐나다 정규학교 등록금 이 두 가지를 출국 전에 내고요. 예, 출국 전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5일 날 그리고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게 1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차 그리고 여기에 3차 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9월 8월 달에 출국하는 아이들은 8월 출국자들은 신청 시에 바로 요 비용을 또 내고요. 그 다음에 8월 25일 그리고 10월 25일 이렇게 역시 세 차례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내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나눠서 대충은 그냥 전체 비용을 3분의 1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충은. 정확한 것은 이제 물론 계산을 해갖고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 중도 해약이 과연 가능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해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OSS에서 이제 중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캐나다 등록금은요, 공립학교에 낸 등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금을 보내고 나면 딱 예외적으로 한 가지는 등록금이 반환이 됩니다. 출국하기 이전에 아이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반려되었을 때, 즉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신청비 극히 일부분, 뭐 한 $200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돌려줍니다. 캐나다 교육청에서 돈은 다 돌려주고 OSS 신청금도 당연히 다 돌려줍니다. 비자가 거절됐을 때에 한해서. 근데 어떨 때 비자가 거절되냐면요, 아이에게 심각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을 가졌을 때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비자가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아이들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OSS 같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못 간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신체 검사를 했는데 뭐 엑스레이라든가 그다음 피 검사를 했는데 뭐가 좀 이상이 있다. 그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는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4주에서 8주까지 걸리는데요. 그래서 비자 수속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재검사하라고 통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요즘은요, 4주 정도는 최소한 걸립니다. 평균 한 5주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자 수속은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비자 수속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자의 모든 서류는 그 비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발행한 것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내가 5월 달에 비자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신청을 했다. 그러면 4월 1일 이전에 3월 달에 뗀 서류는 무효. 나머지 서류는 유효 이런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만약에 중도 해직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등록금은 단 하루라도 공립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면 반환이 안 됩니다. 단 캐나다에 있기는 있었는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50%는 반환이 됩니다. 50%는 반환이 되고 비자가 거절되고 출국도 안 했을 때는 100% 반환이 되고 나머지는 학교를 안 다녔을 때 50%, 단 하루라도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한 푼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캐나다 등록금의 경우 그렇고 OSS 경우에는 한 달 이전에, 그러니까 한 달 이전에 미리 우리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못 가게 생겼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은 OSS는 날짜 계산을 해서 등록금을 다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OSS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내가 못 가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은 일부의 신청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날짜 계산해서. 이런 그 OSS는 중도 해약 반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 하루에 얼마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날짜로 해서 반환이 안 됩니다. 예, 한 달씩, 그러니까 단 하루를 홈스테이에 머물러도 한 달치씩을 계산을 해줍니다. 미리미리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가 된 경우라면 OSS에서는 등록금을 반환을 해준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